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지출을 막으려고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무 형태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18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체 424개 동 가운데 402곳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 밖에 노인 요양시설에 치매 전담실 설치,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는 50플러스 사업 등도 올해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트니 휴스턴의 How Will I Know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6.4%가 올라서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시급이 올라간다는 것 좋은 일이죠. 당연히 노동자 손에 들어갈 월급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일부는 또 아니었습니다. 사업주들이 직원들의 근무 일수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대량 해고하거나 모 대학에서는 청소 경비 인력을 감축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책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가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오랜만에 연결을 하는군요. 네. 예, 지난번에도 반가운 소식으로 인터뷰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비슷하군요.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적용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는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 알바노조는 2013년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해왔어가지고 이번 인상이 숨통은 튀어듣지만 아쉽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현장에서 조합원들 분위기를 좀 보면은 그래도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많이 인상이 돼서 이번 달 월급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일을 좀 그만두려고 했던 분들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래도 좀 더 버텨봐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그래도 일부에서 그런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모 구직 전문 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동화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답이 많았고요. 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들어서 또 조사를 했더니 구직이 힘들어질 것 같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무 시간 단축 통보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르바이트 업계에서는 사실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알바 노동자가 18,000명일 정도로 큰 규모거든요.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아르바이트 현장 분위기를 재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분들 보시면은 하셨던 것처럼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나 아니면 원래 야간 시간에 일하셨던 분들이 야간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도 키오스크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알바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느끼기에 좀 자동화 조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좀 근무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저희 조합원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맥도날드가 업계에서 최첨단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체제도 빨리 변경을 시키는 것 같고 예. 좀 자동화나 아니면 이제 야간 노동 시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가 사라질까 노동 시간이 단축될까 하는 걱정들이 확실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단일 규모로는 그쪽이 좀 큰 편인가요? 네, 18,0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일주일 됐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거나 근무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워낙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고 수당도 법정 수당에만 딱 맞춰서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최저에 최저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꼼수조차도 부릴 수 없는 근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꼼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현재 제보가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뭐 작년에 이어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최저임금 위반한다던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던가. 근데 그 원인이 최저임금이 인상돼서라기보다는 알바 업종에 원래 많이 이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들어오는 제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보통 혼자서 알바를 하던 혼자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 차원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어렵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사장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사장이 갑을 관계인 거잖아요. 이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돈 원래 정당한 대가를 달라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그냥 참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 일을 하거나 참고 그만두거나. 근데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면 저희는 이제 노동청으로 진정 넣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노동청에 넣으면은 좀 더 한 달 뭐 이런 시간 안에 임금 못 받았던 거를 받을 수가 있는 법적인 이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미 계속 안 지켜오던 사람들 아닌가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바노조가 전복지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복지부 만들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최저임금 위반한 편의점이었거든요. 5,000원으로 작년 임금에서도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5,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장한테 겨우 용기를 내서 최저임금이라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가 사회생활 아직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다. 왜 이런 거 다 요구를 하느냐라고 이제 계속 무시를 하셨고 돈을 안 주셔서 결국 알바노조랑 같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편의점이랑 다른 편의점, 다른 옆에 있는 매장들에서도 최저임금 가게나 이런 데들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이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명백한 불법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럼 실제로 그 사업주, 고용주들이 좀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합니까? 예전에 지난해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갔는데 그걸 이제 절도죄로 신고했다가 결국 절도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업주는 이제 문을 닫은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처벌받는 비율이 1년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겨우 용기 내서 진정낸 건수가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처벌받는 비율이 1%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용기 내서 문제 제기해도 처벌을 1%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저임금 안 지켜주고 있다가 그럼 돈을 아끼는 거고 나중에 진정 넣으면 그때 최저임금만 딱 맞춰서 줘도 처벌받지 않는 거니까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의 페널티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
알바 노동자 사건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 정도 건인데 예.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 몇 달 생활비이기 때문에 되게 큰 돈이지만 예. 사실 다른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은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건수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워낙 일이 또 많고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니까 예. 알바 노동자 사건을 대충대충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하. 좀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좀 잘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노동청에다가 부탁을 해도 그런 사례들이 네. 워낙 많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인 경우는 소외되기가 십상인데 예, 저도 그런 뭐 비슷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게 힘든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네.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좀 나아지는 네. 모습을 보일 테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 인터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꼼수라고 저희가 네. 표현을 쓰는 것이 잘 지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고용주들도 많은데 일부에서 또 이런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지켜주지 않고 뭐 무급 네네. 휴식 시간을 증가시켜서 기존의 시간을 채운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네.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인원을 뭐 3명 일하던 것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하면 네네. 결국 이게 그 최저임금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네, 저희도 최저임금 1만 원을 2013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최저임금 1만 원만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같이 수반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예를 들어 뭐 임대료 같은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나 뭐 대기업들이 밀어내기 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나 아니면 대기업 본사들이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 영세 상인분들도 돈 못 버는 거 저희도 알거든요. 예. 같은 을과 을이다 넓게 보면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세 상인들이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인 뭐 임대료 부분이나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관행 같은 부정한 이제 관행 같은 것을 조치를 한다면은 알바 노동자들한테도 꼼수 부리지 않고 좀 정당한 대가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영세 상인들과 알바 노동자가 같이 연대를 하는 것이 이런 꼼수도 막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방학을 맞아서 이제 대학생들도 네. 아르바이트 많이 할 텐데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좀 최소한의 그런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한테 부당한 것을 막을 권리가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고 나는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부당한 것 같다라는 이제 의심이 들 때는 주변에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알바노조, 알바상담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노동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네.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한번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가현 알마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공원은 면적은 8,599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하루에도 보통 300~400명씩이 거의 매일 이용을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연세 높으신 고령자 노인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어디 적당히 가서 쉴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한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물 파괴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내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휴지를 풀어가지고 겨우철 불을 놓고 그래요. 실제 화재가 난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설물을 이용할 때 좀 시민들이 어떤 그런 살아있는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운동시설 등 또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거니까 동절기 특징적으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하절기는 오히려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나무 전정 작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공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좀 공원을 좀 늘리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시에서 공원관리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공원 하면은 우리가 빡빡한 삶 속에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잠깐이나마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공원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우리 직장인들도 잠깐 점심시간에 식사 급하게 하고서 커피 한 잔 들고서 공원에 앉아서 잠깐 얘기 나누고 쉬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한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참 좋아하고요. 근데 공원 시설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걸 늘리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공시설인 만큼 우리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은 우리가 더 쾌적한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우리 관리사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소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남수 경기도 굿모닝 버스 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추진단의 김남수입니다. 예. 따복이라는 이름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따뜻하고 복되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따복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노선이고요? 언제부터 도입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따복버스는 이제 도내 벽지나 오지 지역 같은 교통 취약 지역, 또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수단인데요. 지난 2015년에 최초로 시작되었고, 이들 지역 특성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정규 노선을 기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운송업체들이 잘 가지 못하는 곳에 따복버스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럼 네네. 지금 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는 가평, 김포 등 12개 시군 20원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따복버스의 경우는 시간대별, 요일별로 맞춤형 노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다양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통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낮 시간과 같은 생활형 시간대에는 주로 어르신들, 가정주부들께서 이용을 하시고요. 주말 관광지를 이용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간과 목적에 따라서 남녀노소
다양한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경기도가 이 따복버스 노선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얼마나 늘어나고요? 또 노선 신설될 것은 이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신설 노선은 저희 7개 시군에 이제 1개 노선씩 총 7개 노선인데요. 그 지역을 보면 양주, 과천, 김포, 동두천, 연천, 부천, 파주이고요. 이 중에서 양주, 과천, 동두천, 부천은 따복버스를 처음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신규 지역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 양주 지역에는 홍죽 3단과 1호선 양주역을 연계하는 통근 노선하고 기산리, 산성말 지역 환승 거점과 연계하는 생활 노선이 운행됩니다. 과천 지역에는 출퇴근 시에 주거 지역과 환승 거점, 학교를 연계하는 노선과 낮 시간대는 주거 지역과 전통시장, 병원들을 연계하는 생활 노선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두천 지역에는 신흥중고등학교, 동두천 중학교, 보영중학교 통학 노선과 도심 교통 취약 지역을 지하철과 연계하는 생활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신규 7개 노선은 올해 봄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이 되나요? 예,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예. 따복버스가 선정된 시군에서 한정 면허 사업자를 공고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차량 도입과 같은 운행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거치고 나면 오는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3월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복버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남수 경기도 굿모닝 버스 정책 팀장이었습니다. 트레이송즈가 부르는 Change Your Mind 듣고요.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요, 가족의 치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대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으신 이야기 언제든지 저희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1월에 저희가 치매 관련 특집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치매에 관련한 질문 있으시거든 무엇이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전의 전시 기관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상담 내용 기다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중국 동북 삼성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하얼빈시, 또 장충시 등과 교류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시와 지린성의 창춘시 등을 찾아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얼빈시는 중국 동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중국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인 동북 지능 전략의 거점 도시입니다. 예. 우리나라 신북방경제협력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으로도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창춘시도 지난 2016년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국가급 신구로 지정돼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하얼빈시와 창춘시 모두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하얼빈시와 경제, 무역, 문화 등 분야에 더욱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 협력 관계를 맺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춘시와도 실무자 간 우호 협약을 교환했습니다. 하얼빈시와 창춘시 모두 인천시와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건데요. 상호 교류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린성에 있는 창춘시와 원래는 시장 사이에 그 우호도시 협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로 연기돼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도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애초 지난 4일 창춘시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류창룽 창춘시장이 서명하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창춘시가 유정복 시장의 방문 이틀 전인 지난 2일 시장 간 우호도시 협약을 뒤로 미루자면서 대신 두 도시 간 실무자급 협약을 맺자는 내용을 인천시에 전달해 왔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창춘시와 맺은 우호도시 협약은 실무자 간 협약으로 한 단계 격을 낮춰 이루어졌습니다. 창춘시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인데요. 사드 논란에 따른 중국 측의 앙금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게 창춘시가 이번 시장 간 협약 연기를 요청한 배경 아니겠냐는 해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최근 열리기도 했지만 한중 관계가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더욱 활발한 교류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 3년여 만에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였던 인천 제주 간 카페리 운항. 이것이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카페리 운항이 세월호 사고 이후 멈춰진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2, 3개월 사이에 이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선사가 3개 정도 나타나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주 지역 항만에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이 부족해진 겁니다. 제주도 제주항에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사용할 수 있는 9개 부두에 20개 선석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은 총 24척입니다. 20개 선석은 보통 12척에서 14척의 배가 이용하는 게 적정한 규모라고 합니다. 제주항의 경우 적정 수준을 훌쩍 넘어서 포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제주도 인구 급증에 건설 경기, 호황 등이 맞물려 섬을 오가는 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 측 설명인데요. 제주도청은 제주항을 이용하는 선서와 협의해 제주항에 배를 대는 장소와 시간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천에서 제주 간 파페리 항로 개설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실제 항로 개설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of a sleeping tide. 1월 8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에어 서플라이가 부르는 더 파워 오브 러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어김없이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hold on to